네. 과연 무엇이 정답일지 눈치채셨어요? 두 분 함께 하신 지 얼마나 됐죠, 지금? 저희 주간 똑똑똑은? 저는 이제 거의 1년 8개월 정도 그러니까. 됐고요. 네. 저는 한 3-4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네. 좀 늦게 합류하셨으니까. 네. 아마 이분들 걸 추정해보면 이거보다 훨씬 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정답 아시는 분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답과 함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한마디도 함께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30분에게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2부에 발표하겠고요. 당첨자는 방송 후 프로그램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두 분과 함께 요즘의 뉴스를 보면서 너무 생각이 많이 복잡합니다. 마음이. 우리 사회가 너무 안전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고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제 신당동 역사 화장실에서 동료에게 살해당한 여성 영무원. 사실은 참 일하는 공간이거든요. 그곳은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더욱더 마음이 안 좋은데 자, 지난 7월에도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사실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신당동 역사 화장실 그 여성 영무원의 사망 사건을 간단하게 좀 최근에 좀 계속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 유사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 전체로 본다면 크게 묶었을 때 여성에 대한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한마디씩 좀 듣고 가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사실은 좀 둘 다 아무래도 여성에 대한 젠더 폭력들, 여성에 대한 성폭력들이 좀 이어지면서 특히 좀 2016년에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 사건들이 좀 오버랩되면서 또 여성이 죽었구나. 라는 생각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들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반에는 타살인지 이제 자살인지 네, 조금 이제 헷갈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충격감 같은 것들이 이어지는 것 같고 그럴 때 아, 여성이 또 죽었구나. 좀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마음을 좋지 않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여성이 죽었구나. 이 표현 자체만으로도 참 마음이 심란하네요. 네. 이진성 편집장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무래도 두 사건 다 사람들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공적인 공간에서 맞아요. 예, 그리고 신당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닌 시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뭔가 공적이고 일상적인 공간, 규칙과 규범이 존재하고 그리고 대체로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공간에서 이제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최유경 활동가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역 살인 사건 때랑 겹치면서 과연 여성에게 안전한 공간 어디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고정적으로 안전하게 안전이 확보된 공간이 있다기보다는 결국에는 그 공간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안전을 만들어 갈 것인가로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네요. 안전한 공간이 어디인가 찾기가 정말 힘들어지니까 공간을 그럼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 어느 나라든 그 국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자, 이번에 저희가 오늘은 얘기하려고 하는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캠퍼스 내에서 이뤄진 폭력, 이걸 보는 시각, 이걸 젠더 폭력으로 보는 시각과 그렇지 않은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두 분은 이걸 어떻게 규정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 인권위에서 2019년 실시한 대학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신고된 이제 성폭력 사건 1,100여 건 중에 신고인이 여성, 피신고인이 남성인 경우가 사실 1,000건 이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1,100건 중에 이제 1,000건 이상인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데이터마저도 이제 여성이 어떤 신고인이고 피신고인이 남성인 경우가 굉장히 좀 압도적으로 많고 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14일 밤에 신당역에서 한 여성 영무원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고인에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스토킹하던 남성 직장 동료였거든요. 네. 그리고 11일에는 또 한 남성이 인천 연수구의 한 목욕탕에서 여장을 하고 여탕에 몰래 침입을 했어요. 네, 그 기사도 봤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14일에는 어떤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여성을 구조한 이제 구급대원이 지속적으로 이제 그 여성에게 연락을 하다가 이제 오피스텔로 이동해서 뭐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고 그 여성이 이제 신고를 하면서 좀 이 남성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한 3-4일 만에 일어난 어떤 여성에 사건들이에요. 대한 젠더 폭력의 사실 전부는 아니거든요. 전부는 아닌데도 이 정도로 사실 줄줄이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양이고 분명히 사회
사회적 소수자인 여성을 겨냥했거나 좀 여성이 겪는 차별과 소수자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폭력들을 젠더 폭력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은 이들의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여가부 이제 장관 역시 좀 이런 방식으로 젠더 폭력이 아니다라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성범죄 자체가 젠더 폭력인데요. 성범죄, 성폭력이라는 거는 성을 매개로 해서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신이 이것을 침해할 권리가 있다라는 권력을 과시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좀 기만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18년에 출판사 책세상에서 나온 페미사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 제목 은 이제 여성이라서 죽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남성에 의한 여성 살해를 다룬 책이에요. 그래서 남성에 의한 여성 혐오적 여성 살해라고 정의를 하는데 네. 이러한 강간 살인이 굉장히 전형적인 케이스로 다뤄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말 그대로 같은 조건, 같은 상황에서 남성이라면 죽지 않았을 경우에 여성이기 때문에 죽었던 경우들을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총망라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런 범죄 사례의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젠더 폭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렇게 명명을 피한다고 해서 그 문제의 본질을 은폐하는 게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될까 싶은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지금 앞서 잠시 여가부 장관의 발언을 잠시 얘기해 주셨는데 젠더 폭력으로 보면 안 되고 이게 남녀 갈등으로 번져서도 안 된다고 말을 했다 결국은 이제 정정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갈등을 더 부추긴다고 보십니까?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회피하는 거다. 네. 언어적으로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네. 인정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사실 저는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젠더 갈등이라는 것은 실존한다기보다는 사실 젠더 폭력을 좀 무마하는 용도로 쓰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러한 발언은 사실 젠더 문제 자체를 굉장히 민감한 문제, 그러니까 갈등, 민감한 문제로 다루거나 좀 얘기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김현숙 장관이 얘기했던 남녀 갈등으로 번지면 안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뭐 김현숙 장관만이 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굉장히 유구하게 젠더 폭력의 구조를 지어오는 좀 방식이었던 것 같고요. 그동안에.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때 우리는 갈등이 아니다 이것은 라고 말하기보다는 왜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되나? 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젠더 폭력들은 당연히 비단 갈등만이 아닌 좀 사회적인 구조에 발디뎌 만들어진 엄연한 권력이 개입한 폭력들인데요. 네. 하지만 좀 이와 동시에 사회라는 것은 언제나 갈등을 통해 나아지는 어떤 역사들이 있습니다. 투쟁하고 다투고 문제 제기하면서 사회는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 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엄연한 좀 권력 구조가 존재하고 있는 그 구조 속에서 계속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사실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이야기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실은 다투고 충분히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듭니다. 네, 갈등이란 건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것은 구조에서부터 오는 것일 가능성이 지금 높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아예 덮을 수는 없는 거다.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편집장께서는? 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제 이게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니고 성폭력 사건이라고 하면서 남성 가해자, 여성 피해자 프레임으로 이 사건을 바라봐서 안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안전의 문제이지 이게 남녀를 나눠서 젠더 갈등을 증폭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야기했던 근거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남성 피해자 비율이 20%가 넘는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엉뚱한 통계를 들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94%가 남성이라는 점 역시 간과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문제의 본질을 은폐를 하면 강간 살인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학생과 남학생이 경험하는 캠퍼스 내 안전도가 다르다거나 이것이 성차별적 문화에서 기인한다는 걸 지우게 되고 재발 방지도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젠더 폭력은 실존하는 문제인데 이를 최근 몇 년 사이에 불거진 사실 젠더 갈등이라는 게 용어나 의미도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도대체 젠더 갈등이라는 게 뭐야? 뭐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젠더 갈등이 도대체 뭔가 하면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뿌리 깊은 여성 혐오적 문화와 사고, 성차별이 있어 왔죠. 유구하게.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페미니즘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면서 여성들이 이에 대대적으로 반격을 하고 일종의 백래시로 페미니즘의 악마화가 시작이 되니까 젠더 갈등이라는 말이 미디어 등에서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자들이 그냥 조용히 당할 때는 젠더 갈등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그 시절을 그러면은 되돌아가고 싶다고 말을 하는 것인지
젠더 갈등이라는 표현보다는 명확하게 성차별에 대한 저항과 그것을 억압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명명을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원적으로 더 들어가 보니까 지금의 젠더 갈등이 기존에부터 있었던 성차별의 문제, 그거를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하고 드러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는 문제들이다.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 실존하는 문제를 없앨 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본질을 안 바라보고선 그 문제를 풀 수는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실 정치가 또 이거를 이용한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일부에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두 분께서? 네, 사실 정치권이나 정부가 뭐 이대남이나 이대녀 젠더 갈등과 페미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다퉈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왜 이러한 호명들이 등장했는지, 이러한 호명들은 정말 청년 세대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반은 좀 뒷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좀 동의가 되어서 가져온 이야기인데요. 이제 한겨레 21의 박다혜 기자의 경우에는 좀 언론의 논란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네. 논란 또는 갈등이 되면 일단 쓰고, 그리고 기계적 균형을 맞춰야 한다라는 강박에 모든 이슈를 이제 VS로 보도하고 모대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커뮤니티발 여론에 대한 검증 같은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사실은 계속해서 보도를 하면서 여론을 만드는 방식들이 사실은 무언가를 검증하지 않는 방식들, 어떤 이런 검증들이 실종된 상황들, 그리고 정파적 보도 등이 정의조차 불분명한 어떤 공정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만들었다는 어떤 역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그는 좀 젠더 갈등, 뭐 영끌, 공정 등의 이제 많은 이슈들이 각각 사실 다른 논의처럼 표상되긴 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의 문제의 근본 원인은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부의 재분배, 불평등 해소나 사회적 안전망 등을 포함한 복지체계 재정비를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이런 것들이 단순히 어떤 진송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젠더 갈등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젠더 갈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그냥 젠더 갈등이 문제다라고 막 이야기하는 방식의 네. 보도들이 굉장히 좀 문제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원적으로 더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네. 사회적 안전망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진정하게 청년 세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하는 발언들이 너무 많다. 조금 이 부분은 감정적이게 느껴지네요.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이진성 편집장께서는? 네, 일단은 젠더 폭력을 인정하면 젠더 갈등이 커진다는 말 자체가 인과관계가 뒤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구더기 묻어서 장 못 담근다는 것보다 조금 더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 사측의 노동자 착취를 인정하면 노사 갈등이 커지고,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우리를 착취하지 않는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이런 자신들의 권리를 찾는 일에 소극적으로 되는지, 그래서 갈등이 적어지는지, 노사 갈등이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여론이나 파급이 무서워서 이거를 정확하게 명명을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다소 좀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김진희님께서 의견을 보내오셨는데, 스토킹 사망 사고가 자꾸 왜 일어나는지 정말 속상하다. 미리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죄 없는 여성이 왜 피해자가 돼야 하는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의견도 보내주셨는데요. 이분의 말씀처럼 왜 계속 되는지, 왜 방지할 수 없는지, 그러면 재발 방지책에 대한 고민,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인하대에서 이번 이 성폭력 사망 사건 이후에 내놓고 있는 대책이 CCTV를 더 설치하고 이제 예방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대책을 내놓았는데, 학생들은 지금 그 반응이 충분치 않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학내의 이런 성범죄를 없애기 위한, 또 이런 범죄, 유사 범죄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두 분께서는? 네, 이 인하대 사건에 대해서는 김현숙 장관이 이제 양성평등진흥원에 교육안을 의뢰해서 뭐 대학교 대상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다. 네. 그리고 폭력 예방 교육 이수율 저조 대학 명단을 공개하겠다라는 식의 대안들을 내놨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런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이수 의무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존 교육
이수율이 50%도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사실 이런 대안들을 내놓는 게 과연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2019년에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대학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율을 대학 자체 평가 항목으로 포함할 것을 이제 여가부 장관이 요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네. 이것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실행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나대 사건 이나대 경우. 사건에서 이제 해당 사건에 대해 이제 어떤 한 이나대 학생이 당신의 목소리를 키워 응답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첫 대자보를 써서 이제 붙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학내 학생들의 관심과 이런 것들을 촉구하는 대자보였는데요. 네. 이 학생이 이제 이나대학교 페미니즘 동아리 여집합의 회지 발간팀인 평등과 인권을 말하는 사람들 이나 목소리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제 SNS에 업로드를 했는데요. 이 이제 이나 목소리는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행동, 담론 형성에 앞서겠다라고 밝혔어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의 지속 가능성이나 의미를 고민할 때 이러한 학생들의 움직임, 정부와 국가 등의 적극적으로 대안과 해결을 요구하는 움직임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신당역 네. 사건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역사 바깥에 추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시민들의 목소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움직임이나 목소리 이런 걸 좀 귀담아 들으신다면 그 안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지금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건데 앞서 성폭력 예방교육 얘기를 해 주시니까 다른 교양 과목들은 다 있지만 이것은 온라인 형태로 되어 있어서 네. 틀어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맞아요.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사실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매번 똑같은 내용이기도 하고 예. 틀어놓고 굳이 시청을 하지 않더라도 로딩만 되면 예.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많이 없기도 하고요. 사실은 대부분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이런 교육이 아니라도 간간히 나쁜 것이고 범죄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것이 성폭행이다라는 인식의 개념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성관계에서 이 애매모호한 동의의 기준, 어디까지가 동의이고 여성이 이런저런 행실을 했을 때는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굳이 나쁜 게 아니고 여자가 잘못한 것이다라는 네. 인식이 너무나 이제 깊이 퍼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성폭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리고 나는 범죄자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지른 사람들은 또 크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성문화, 성관계에 대한 인식, 네, 그리고 이것부터 폭력에 대한 인식, 이런 네.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고요. 네, 이런 것부터 근본적으로. 사실 제고가 되어야 되는데 아는 사이거나 조금 서로 사전에 둘이 호감이 있었다거나 네. 늦은 시간에 같은 방에 들어갔다거나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성범죄 처벌의 강도가 낮다는 것도 문제지만 네. 사실 CCTV나 처벌은 모두 사후적인 문제입니다. 맞아요.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으로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지 이미 피해자는 발생한 그렇죠. 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CCTV가 있어서 내가 처벌을 받기 때문에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쁜 일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러려면 전반적인 성문화의 개선이 필요하고 이건 굉장히 단기간에 어떤 교육이나 CCTV 설치 같은 임시 방편으로는 해소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라고 근본적인 생각을 합니다. 부분이네요. 네네. 네, 남녀의 성 부분에 있어서 학내 문화도 좀 변화해야 되진 않을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네, 사실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신미약 내지 이제 술의 문제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럴 때 비동의 강간죄 개정이 좀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제 강간죄 개정에 관해서 강간죄 구성 요건 중에 하나로 동의 여부를 넣자라고 요구를 하면서 사실은 이 담론이 시작됐을 때 동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여성단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극적 합의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관점을 담은 내용의 교육이 좀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이나 남성 가해자와 여성 피해자뿐만이 아닌 사건들을 보면 어떤 이런 권력 관계 같은 것들을 무자르듯이 설명할 수 없는 성폭력 역시 그렇죠. 좀 존재한다. 이것에 대한 어떤 합의와 동의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이 얘기는 정말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 최근에 이제 가해자에 대한 첫 재판이 비공개로 열렸었거든요. 그 이유는 기사가 나왔을 때도 그 댓글 때문에 유족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고 고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공개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한마디로 이제 2차 피해, 2차 가해 이런 게 많다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겠죠. 그 안에는.
앞으로 이런 여성 대상의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입게 되는 그런 어떤 비난, 피해자를 비난하는 이런 문화 네. 이것도 한번은 짚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 범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가해자가 피해자를 둔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부르거나 피해자가 그렇게 행동했는데 어떤 남자가 참겠느냐 같은 식으로 마치 피해자 때문에 멀쩡한 가해자의 인생이 꼬였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성범죄는 다른 모든 범죄와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죠. 발생하는 일이라는 식으로 조금 더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최혜경 활동가께서. 네, 어디까지나 범죄의 원인은 가해자와 좀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그의 범죄를 정당하게 만드는 사회적 편견과 구조에 있다라고 좀 명확히 말씀드리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네. 자, 주간 똑똑똑 오늘은 최근 첫 재판이 열린 이나대 성폭행 사망 사건에 대한 또 이와 더불어서 우리 사회의 시각과 근본적인 대책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최유경 활동가 개관올레 이진성 편집장 두 분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